쿠싱 증후군 환자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체중 증가입니다. 쿠싱 증후군에서는 지방의 분포가 주로 얼굴, 목, 가슴, 배 주위에 집중되고 쿠싱 증후군 수술 후 억제된 뇌하수체와 부신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스테로이드 보충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뇌하수체 질환과 부신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장한나입니다. 쿠싱 증후군은 우리 몸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 하나인 당질 코르티코이드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장기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주로 콜티솔 형태로 생성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체내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각종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쿠싱 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다른 질환의 치료를 위해 외부에서 많은 양의 스테로이드가 체내에 유입되어 발생하는 의인성 쿠싱 증후군입니다. 또한 뇌하수체의 종양이 발생하여 부신에서의 콜티솔의 분비를 조절하는 부신 자극 호르몬을 과잉 분비하여 부신에서 콜티솔의 분비가 증가하는 쿠싱병, 부신의 종양이 발생하여 콜티솔을 과잉 분비하는 부신 쿠싱 증후군 등의 내인성 쿠싱 증후군이 있습니다. 쿠싱 증후군 환자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체중 증가입니다. 주로 얼굴, 목, 가슴과 배 주위 등 몸 중심부에 살이 찌고 상대적으로 팔, 다리는 오히려 가늘어집니다. 얼굴의 지방 축적으로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게 되고 목 뒤와 어깨의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됩니다. 얼굴과 몸의 채모가 증가하고 붉은 자색의 선조가 배, 허벅지, 팔 등에 나타납니다. 안면 홍조가 나타나며 피부가 얇아지고 쉽게 멍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체내 단백질의 손실로 인해 근육이 약해지고 골다공증과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이 발생하고 감염증이 반복되기도 하며 성기능 이상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아 쿠싱 증후군으로 인한 비만을 의심하여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일반 비만의 경우 체내에 전체적으로 체지방이 쌓이면서 팔다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위에 살이 찝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쿠싱 증후군에서는 지방의 분포가 주로 얼굴, 목, 가슴, 배 주위에 집중되고 팔, 다리는 오히려 가늘어져 중심성 비만을 보이게 됩니다. 일반 비만과 다르게 특정 부위에만 살이 찌는 증상을 확인하셨다면 쿠싱 증후군으로 인한 비만을 고려하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쿠싱 증후군은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심혈관계 질환, 감염 등의 합병증으로 5년 내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심각한 질환이기에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제제의 과다 투약으로 인한 의인성 쿠싱 증후군은 약물 투약을 서서히 줄이다가 중단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약물 중단은 오히려 부신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한 쿠싱병의 치료는 뇌하수체 종양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1차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수술을 통해 종양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경우나 재발된 경우, 재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신 쿠싱 증후군의 경우 부신 종양을 부신 제거 수술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치료합니다. 수술적 치료가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고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가 여러 부작용을 동반하기에 수술이 불가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쿠싱 증후군의 1차적인 치료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쿠싱병 수술에서 뇌하수체 종양 제거 후 남아있는 뇌하수체는 부신에서 콜티솔의 분비를 일으키는 부신 자극 호르몬의 생성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쿠싱 증후군 수술 시 부신 쿠싱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한쪽 부신을 제거하게 되는데 한쪽 부신 제거 후 남아있는 반대쪽 부신은 만성적인 콜티솔 과다 분비에 의해 위축되어 콜티솔을 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쿠싱 증후군 수술 후 억제된 뇌하수체와 부신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스테로이드 보충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스테로이드 복용을 시작하고 체내 콜티솔 분비능이 회복되는 것에 맞추어 스테로이드 용량을 점점 줄여갑니다. 시간이 지나 뇌하수체와 부신의 기능이 회복되어 우리 몸에서 콜티솔을 정상적으로 분비하게 되면 스테로이드 복용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쿠싱 증후군 수술 후 6개월 이상 스테로이드 복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쿠싱 증후군은 수술을 잘 시행하더라도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 장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쿠싱 증후군에서 발생하였던 비만, 근육병증,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병, 성기능 장애 등이 수술 후에 바로 호전되진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콜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쿠싱 증후군과 반대되는 질환으로 부신 기능에 이상이 생겨 부신에서 분비되는 각종 호르몬들이 부족해지는 질환인 부신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콜티솔은 체내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각종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신기능 저하증이 발생하여 콜티솔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이 각종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저혈압, 의식저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경우 콜티솔을 만들어내는 부신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에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제 사용 시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굴, 목, 가슴, 배 등 몸의 중심부에만 살이 찌는 증상이 발생한다면 쿠싱병을 의심하여 병원에 내원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